김건희 특검이 지난 7월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 안에 있던 280억 원어치의 뭉칫돈 발견은 했지만 압수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어제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를 관리했던 실무자, 이른바 금고직이라고 하죠. 이 금고직이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280억 원 현금의 출처, 그리고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사용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캐 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월요일 천정궁 압수수색에서 이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를 포함시키지 않았었죠. 이것도 어제 저희가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렇지만 압수는 하지 않았지만 금고지기에 대한 조사는 따로 진행한다. 대변인님,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부분인데 또 그 금고지기는 조사를 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범죄 혐의점이 있지 않으면 그 당시에 있었던 현금을 발견하더라도 압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과거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옷장에서 현금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범죄 혐의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압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금고지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고 어디에 쓰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아하. 거기에서의 범죄 혐의점을 찾아보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자금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가 직접 관리했을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큰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학자 총재가 이 돈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가, 실무적으로 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한학자 총재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네. 그런 단계로 가는 수사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경찰이요, 이 구치소에 있는 한학자 총재를 찾아갔죠. 접견 조사를 했습니다. 정치권 로비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었죠. 통일교 측에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라고 선을 명확하게 그어왔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파악한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앞서 한학사 총재가 청와대와 국회를 점령하라, 이런 명령 내지는 지시를 담은 내용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 한학자 총재가 국회와 청와대를 점령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틀 전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도 관련된 증언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권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인지, 우선 전방위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다 포착이 된 건데, 통일교는요, 자, 2021년 5월이었습니다. 싱크탱크 2002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참석을 하거나 축전을 보낸 인사들 몇몇들이 화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2022년입니다. 이 대선이 있었죠. 이 대선을 겨냥해서 어떤 집단, 즉 싱크탱크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출범식을 2021년 5월에 했는데 2022년 대선을 겨냥해서 이런 싱크탱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각 분야의 어떤 지도자들, VIP급 지도자들을 전방위로 접촉해서 끌어모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때 출범식을 할 때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뭐 트럼프, 아베 신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또 참석을 했다 그러고요. 여야 정치인들이 10명 이상 축하 영상을 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과거 발언이 좀 주목이 됐는데, 과거 언론에다 대고 국회의원, 경제인, 종교인 등 6개의 연합 조직을 만들었고, 네. 여기에 국내외 각각 1,111명을 뽑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이라는 숫자가 참 교묘한 거죠. 그래서 2022년에 대선을 기다리면서 사실상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그 단초가 이런 출범식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문어발식 접촉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어갔다라는 것이 지금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네. 종교가,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 정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정황도 충격적이지만, 자, 이런 로비 활동을 통해서
그 로비의 대상이 됐던 이 정치인들, 즉 돈을 받은 것으로 의혹이 일고 있는 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구형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센 구형이 나왔는데요. 4년 구형을 받았죠. 자, 그런데 1월 28일에는요. 통일교 의혹으로 엮여 있는 권성동 의원,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본부장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냐, 뭐 날이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도 같이 잡혔냐, 이런 호사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다 맡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사건이 배당될 때 그렇게 했고, 왜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됐느냐. 일단 사건의 본질이 아주 유사하죠. 돈의 출처가 통일교의 재원이었다는 점에서 같고요. 금품 제공 경로도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제공했다라고 돼 있는 거고, 돈의 전달 목적도 본인들의 기득권, 그러니까 세계 통일교의 교세 확장이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뭐 경제력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권의 전방위 로비를 했다라는 목적도 같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시기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이게 그 판결 날짜가 달라지게 되면 네. 한 사람에 대한 판결 결과를 갖고 다음번 판결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우인성 부장판사죠. 우인성 네. 부장판사가 같은 날로 시간만 좀 달리해서 결정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세 가지 재판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성이 있지만 권성동 의원의 4년 구형 그리고 선고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권성동 의원 말고 또 연루된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가 다른 정치인들,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들도 사실 돈을 받은 구조와 루트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다른 또 정치인들, 의혹에 올라 있는 다른 정치인들의 구형과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